반갑습니다. 문법의 완성, 문법의 자신감, 김기주 국어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그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건데요. 단어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형성은 첫 번째 그 단어를 분류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단어는 그 형성 방법에 따라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에 따라서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단일어라는 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말이죠. 뭐 예를 들면 하늘, 바람, 뭐 이런 단어들 또는 뭐 맑다 여기 나오죠. 하늘, 맑다, 먹었고 이런 단어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가 없는 말이라고 해서 단일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복합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복합어 안에 괄호 안에 파생어와 합성어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우선 복합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단일어의 상반된 개념으로서 하나의 어근이 아니라 두 개 이상의 어근이나 또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거죠. 파생어는 단일어는 그래서 하나의 어근으로 이루어진 단어라면 복합어는요, 이렇게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 있는데요. 파생어라는 것은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입니다. 말 어자의 뿌리 근자니까요. 말에서 일정한 뜻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한다면요. 접사는 붙을 적의 말사자예요. 붙어 쓰이는 말이니까 홀로 쓰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예를 볼까요? 여기 보시면요. 맨손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맨손은요. 손이란 단어는 어근이죠. 그런데 접사가 앞에 붙어 있죠. 그래서 앞에 붙었다고 해서 머리 두 자를 써요. 신체에서 머리는 앞쪽이 있죠. 앞이니까 머리 두. 그래서 접두사. 뒤에 붙어 있으면 꼬리 밑자를 써서 접미사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맨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맨손 이렇게도 되고요. 맨이 뭐 다른데 맨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또는 뭐 맨주먹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맨이라는 거는 접사가 붙은 경우고요. 치솟다의 경우에서도 솟다라는 단일 어근에 치라는 접사가 붙어서 의미를 좀 더 강조하고 있죠. 위로 강하게 솟아오른 거 치솟다 이렇게 얘기하죠. 솟다라는 의미 좀 더 의미를 강화하는 의미로 들어간 거죠. 이렇듯 이제 그 접사는요. 그 어근에 붙어서 좀 더 의미를 더해주거나 강화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죠. 자, 믿음의 경우는 이게 왜 파생어야? 라고 아마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요. 잘 들어보세요. 믿음은 원래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믿다라는 용언에서 나왔죠. 그럼 이 믿다라는 용언의 믿은 어간인데 여기에 음이라는 접사가 붙어서 믿음이라고 해서 명사처럼 쓰이고 있죠. 음이라는 접사가 붙었습니다. 파생접사. 자, 그래서 이거 파생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먹히다의 경우도 왜 또 파생어예요? 라고 아마 질문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먹다라는 그런 용언의 기본형, 먹다라는 용언 중에서도 동사죠. 여기에 he라는 접사가 붙었어요. 자, 뭐 예를 들어 토끼가 사자에게 먹히다 이렇게 하면 사자가 토끼를 잡아먹었다는 거잖아요. 먹히다 그러면 먹힘을 당한 거니까 바로 피동접사가 붙어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 he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파생어라고 해요. 접사가 붙어있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합성어. 합성어는 뭐 이거보다 쉽죠. 어근과 어근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뭐 예를 들면 밤과 낮이 합쳐졌죠. 밤낮, 돌과 다리가 합쳐서 돌다리, 돌아가다. 그래서 돌다와 가다가 합쳐져서 돌아가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합성어에서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에서 어근과 접사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근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말이고 뜻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형태소 앞서서 단어 문법 강의에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자, 단어를 형성할 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중심 부분을 우리가 어근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부분이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맨손이라는 단어에서 손은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중심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근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접사는 형식 형태소라고 해서요. 어근에 붙어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꿔주는 주변 부분이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서 맨손에서는 의미를 바꿔주죠. 그러니까 손인 손인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손, 맨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접사의 예로는요, 뭐 이렇게 민소매 그러면 소매 앞에 민이라는 말이 붙어서 뭐뭐가 없는 이란 뜻이니까요. 소매가 없는 옷, 민소매. 그래서 새로운 단어가 형성이 되게 되죠. 이렇게 접두사, 접사가 붙었고 소매란 어근과 결합해서 새로운 단어를 형성하는 것이다. 또는 먹이라고 해서요. 먹다라는 동사인데 이라는 전미사가 붙음으로 인해서 먹이라고 해서 이게 명사로 바뀌어 쓰이게 됐죠. 품사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단어의 기본적인 분류에서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로 나눌 수 있다. 그 복합어에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눌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팁으로 여러분들 그 다음에 좀 보시면요. 어근과 어간, 접사와 어미를 구분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건데요. 어근과 접사는 단어를 만들 때 즉 합성어냐 파생어냐, 합성어를 이루냐 파생어를 이루냐 할 때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요. 여기 눈물, 헛기침, 웃음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은 뭐가 됩니까? 눈물에서는 눈, 물 각각 다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죠. 헛기침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헛기침에서는 기침이라는 그 단어가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거고요. 헛이라는 단어는 특정 의미를 더하거나 품사를 바꾸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의미를 좀 더하는 거죠. 기침은 기침인데 헛기침이라고 뭐 이렇게 막 우리가 뭐 진짜로 나오는 기침이 아니라 일부러 뭐 상대에게 뭐 약간 좀 경고를 준다거나 주의를 주기 위해서 뭐 이렇게 일부러 하는 기침, 헛기침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웃음이라는 단어는 웃다라는 그 동사에서 나왔죠. 근데 여기 웃에 음이란 접사가 붙어서 품사를 바꿨죠. 명사로.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또 품사를 바꿔주는 부분이 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눈과 물, 기침, 웃에 웃다 용언의 어간은 우리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근이라고 하고요. 헛이나 같은 경우는 접사라고 합니다. 헛은 앞에 붙었으니까 접두사고요. 정확하게 음은 뒤에 붙었으니까 전미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간과 어미는 용언이 활용할 때 쓰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먹다, 먹으니, 먹고, 먹어서처럼 먹이라는 어간에 다, 은이, 고, 어서 이렇게 다르게 붙고 있죠. 바뀌지 않는 부분은 먹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말어의 줄기간자라고 해서 말의 줄기, 어간이라고 합니다. 반면 바뀌는 부분은 말어의 꼬리 밑자를 써요. 말의 꼬리죠. 그래서 다, 은이, 고, 어서 이런 부분들은 어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어의 꼬리 밑자죠. 말의 꼬리다. 자, 그 다음 보시면요. 하나의 어근으로 만들어진 단일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만 파생어, 합성어는 어근과 어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라고 할 텐데요. 우선 자, 단일어인 밟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밟다라는 단어는요. 이 밟이라는 어근에 왜냐하면 밟고 밟으니 밟으면 밟아서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용언의 어간이라고 하면서 뜻을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부분이니까 어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는 어미죠. 말 끝에 붙는 어미다. 그래서 어말 어미라고 하는 겁니다. 이 어미죠. 그래서 어간과 어미로 나눴을 때 밟은 어간, 다는 어미. 그러면서 어근이 또 되는 거죠. 밟은. 이렇게 동일하게 연결이 되는데요. 오가다의 경우는 좀 달라집니다. 왜냐? 합성어죠. 오다라는 말과 가다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란 합쳐진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 오가까지를 어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간은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오가고, 오가니, 오가면, 오가서 뭐 쭉쭉쭉 뒤에 아무런 말이 붙어도 오가라는 부분은 변하지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간이라고 하지만요. 우리가 이걸 어근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누느냐? 오다와 가다라는 말이 합쳐졌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다의 오와 가다의 가 부분은 각각의 어근이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앞에 밟다의 경우에서는 어근과 어간이 동일했지만요. 반면 오가다의 경우에서는 어근은 오와 가로 두 개로 쪼개서 나눠지고요. 어간 부분은 오가까지가 어간이 된다는 거. 자, 어간의 개념은요.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어근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 합성어의 경우에서는 오다와 가다가 합쳐진 말이니까 오와 가가 각각의 어근이 된다는 거. 자,
자,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다는 어말어미, 역시 어미가 되는 거고요. 집밥다의 경우 파생어로 한번 또 가볼까요? 파생어에 밥다라는 말에 짓이라는 말이 붙어서 좀 더 강하게 눌러 밟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미를 강조하게 들어가는 접두사, 접사가 붙지 않았습니까? 자, 여기에서 짓밟다는요, 활용을 할 때 짓밟고, 짓밟으니, 짓밟아서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때 짓밥까지는 안 변하죠. 그래서 짓밥까지가 간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면 짓은 아까 우리가 접두사라, 접사고요. 밟은 어근이니까요. 어근만 챙긴다고 한다면 밥 부분만 어근이고요. 반면에 간은 집밥까지가 어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개념이 좀 잡히시죠? 자, 파생어 하나만 더 해볼게요. 그러면 짓밟히었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인데요. 짓은 접두사라고 위에서 했고요. 근데 여기 희가 들어갔죠? 전미사가 들어갔는데 자, 피동전미사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어간은 짓밟히고 짓밟히니 짓밟히어서 이렇게 활용을 했을 때 짓밟히까지는 안 변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짓밟히까지가 어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짓밟히까지가 어간이요. 자, 그렇다면 짓은 접두사고 어근만 찾아라 그러면 어근은 밥 부분만이 어근이 되는 거죠. 자, 이해되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뒤에 이제 통사와 비통사적 합성어도 나오고 이제 파생어 유형까지도 설명을 할 건데요. 내용상 조금 길어서요. 우선은 파생어까지만 오늘은 이 시간엔 설명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이어서 합성어의 유형에서 통사적 합성어와 비통사적 합성어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파생어의 유형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생어의 유형, 파생어의 종류는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자, 접두사. 접두사라는 건 뭡니까? 어근의 앞에 붙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에 붙으면 접두사라고 해요. 그래서 사과 앞에 풋이 붙어 있고요. 식구 앞에 군이 붙어 있고요. 버선 앞에 덧 붙어 있고요. 고생 앞에 헛 붙어 있죠. 그래서 풋사과, 군식구, 덧버선, 헛고생 이런 단어들은요. 모두 접두사가 붙어서 형성된 단어죠. 사과는 사과인데 약간 좀 덜 익은 사과, 풋사과라고 하죠. 식구는 식구인데 군식구는 쓸데없이 붙어서 하는 식구. 기생충처럼 붙어서 하는 그런 식구로 군식구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 덧버선이라는 건 버선은 버선인데 위에 덧이 있는 버선이죠. 헛고생 아무리 고생을 해도 뭔가 실속 있는 고생이 아니라 정말 아무 실속 없는 결과도 뭐를 얻어낼 수 없는 그런 고생만 했다라면 헛고생이다 이런 말을 쓰죠. 자, 그 반면 이렇게 접두사가 붙는 파생어가 있는데요. 자, 전미사가 붙는 파생어가 있습니다. 전미사는요. 말 그대로 꼬리 밑자를 써서 뒤에 붙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근 뒤에 이렇게 붙는다 그래서 접사 그런데 그 중에서 뒤에 붙으니까 꼬리 밑자를 써서 전미사라고 하는 겁니다. 지우다라는 그 말에 계란 접사가 붙어서요. 지우란 어간에 계란 접사가 붙어서 지우개, 지우는 도구란 뜻이 되는 거죠. 품사도 바꿔주고 있네요. 원래 지우다는 동사잖아요. 그런데 계란은 접사가 붙음으로 있어서 명사로 바꿔주고 있죠. 품사를 바꾸는 접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일반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우개라는 단어를 단위로로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이번 시간에 좀 확실하게 알아둡시다. 지우다라는 동사에 어간에 지우라는 어간에 개라는 어떤 도구라는 의미로 개가 붙어서 지우개, 지우는 도구가 되죠. 이와 같은 게 뭐가 있냐면요. 집게가 있죠. 집다라는 말에 집이란 어간에 개란 접사가 붙어서 집는 도구, 집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장난꾸러기라는 단어로 가보면요. 장난이라는 어근에 꾸러기라는 말이 붙어서 장난이 좀 심한 정도의 사람을 장난꾸러기, 그런 아이를 얘기할 때 장난꾸러기 이러죠. 뭐 욕심꾸러기 이런 것도 있고요. 욕심꾸러기 이런 말도 들어갔죠. 자, 그 다음 구경꾼이라는 단어에는 구경이라는 어근에 꾼이라는 접사가 붙은 겁니다. 꾼은 혼자 쓸 수 없죠. 사기꾼, 구경꾼, 뭐 장사꾼 이런 식으로 해서 꾼이라는 단어는 어근 뒤에 붙어서 쓰이는 겁니다. 그 다음 욕심쟁이 할 때 욕심이라는 어근에 쟁이란 전미사가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래서 욕심쟁이 뭐 이렇게 뭐 우리가 얘기할 거짓말쟁이라고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자, 또는 뭐 욕쟁이 욕을 많이 하면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이제
단어의 품사를 바꿔주는 주요 접미사에 대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여기까지만 좀 정리하도록 할게요. 이번 강에서는. 자, 우선 동사나 형용사를 뭘로 바꿔준다고요? 명사로 바꿔주는 접미사가 있습니다. 이런 접미사가 붙으면요. 동사나 형용사였던 품사가 명사로 바뀐다는 거죠. 어떤 접사입니까? 외워두셔야겠죠? 뭐뭐 또는 뭐뭐 미음, 뭐뭐 기, 뭐뭐 이, 뭐뭐 개, 뭐뭐 에 이런 것들이 있죠. 자, 여기 얘가 다 있습니다. 뭐뭐 믿음, 믿다란 동사에 음이 붙어서 명사가 됐죠. 슬프다란 형용사에 슬픔, 슬프라는 어간에 미음이 붙었죠. 이 경우는 미음이 붙은 거고요. 슬프다라는 어간에 슬프의 어간에 미음이 붙었죠. 크기는 크다란 형용사에 기가 붙어서 명사가 됐고요. 높다란 형용사에 높의 어간에 이가 붙어서 자, 뭐가 됐습니까? 높이를 재다라고 할 때 높이. 자, 그때 명사죠. 지우개는 아까 했었죠? 지우다라는 동사에 개란 접사가 붙어서 명사가 됐고요. 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할 텐데요. 자, 이 경우는 막다라는 단어요. 자, 여기 좀 다시 한번 좀 볼게요. 잠시만요. 자, 이 막다라는 단어 있죠? 막에는 막다라는 단어에 막이라는 그 어간에요. 개라는 뭐뭐 개라는 접사가 합쳐진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영타가 됐네요. 개라는 접사가 합쳐져서 애라는 접사가 합쳐진 거죠. 죄송합니다. 여기 애라는 접사가 있었죠. 애라는 접사가 합쳐서 막애예요. 그래서 발음 나는 대로 적으니까 막애라고 적게 된 거예요. 개라는 막애라고 이렇게 적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적어지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애라는 접사는 좀 흔치 않은 접사죠. 자, 그 다음에 일부의 어근 뒤에부터 동사, 형용사로 바꿔주는 접미사라고 했는데요. 하, 스럽, 롭답 이런 건데요. 공부하다, 하 붙어 있고요. 적정스럽다, 걱스럽, 새롭다, 롭. 그 다음 남자답다의 답. 그래서 어근 뒤에부터 동사, 형용사로 바꿔주는 접미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하, 스럽, 롭, 답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추가로요. 여기 좀 그 앞쪽에 동사, 형용사를 명사로 바꿔주는 접미사에 또 뭐가 있냐면요. 묻다라는 단어에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는 좀 안 나온 거긴 한데요. 잘 쓰이지 않는 접미사이긴 한데 묻이라는 어간에 플러스 엄이란 접사가 붙으면요. 뭐가 되냐면요. 무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디귿이 올라가 붙죠. 이 응은 음가가 없는 자리니까 디귿이 올라가서 무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엄은 바로 묻다라는 동사를 바로 명사로 바꿔준 접미사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추가로 여기 엎져서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래서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선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는 형성 방법에 따라 단일어와 복합어, 그 복합어는 다시 파생어와 합성어로 나눈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좀 나눠서 분류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어근과 접사의 개념까지도 설명하면서 파생어의 유형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그 합성어의 유형과 관련해서 통사적 합성어, 비통사적 합성어, 수능에서 자주 출제되는 분야이거든요. 아주 출제 빈도도 높고요. 중요하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